홍콩 시립대의 반기원 교수님이십니다. 반기원 교수님은 심장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바이오 머티리얼 이런 쪽으로 스터디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그 헤어 리제너레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상용화를 위해서 회사도 설립하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Engineering Human Hair Follicle from Scratch, an human iPSC-based platform for personalized regeneration and drug discovery입니다. 네, 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콩에서 온 반기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언제쯤 발표할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원래 심장 생리학자, 줄기세포 심장 재생 연구를 오랫동안 한 20여 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모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돼서 오늘은 모발 쪽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그 대학원 들어가면서 아마 그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에 대한 어떤 동기, 모티베이션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받은 토픽이 이제 글루카곤 펩타이드 1, GLP-1에 대한 non-diabetic patients 혹은 리서치 모델에 대한 효과 뭐 이런 쪽을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저희 그 지도 교수님께서 GLP-1 리셉터를 처음 클론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위고비의 아버지 뭐 이런 쪽으로 하게 돼서 최근에는 브레이크드루 어워드라는 그 뭐 라스카 뭐 이런 쪽의 어워드 받게 되셨고 노벨상 후보자로도 강력하게 이제 좀 선정이 되실까 그래서 애타게 기다렸는데 불행하게도 올해는 노벨상을 이제 수상을 못하셨고 제 입장에서는 노벨상 제자라는 특혜라도 받아볼까 열심히 간절히 이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GLP-1 쪽을 계속 연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GLP-1이 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으면 좀 계속 GLP-1을 연구할 걸 그런 후회도 좀 있습니다. 이제 하다가 그런 그 뭐 파마스티컬, 뭐 드럭 이런 쪽이 이런 말기 신부전 환자 뭐 이런 쪽의 환자들에게는 더 이상 효과적인 옵션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줄기세포 왜냐하면 특히 심장이라는 기관은 재생을 할 수 없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줄기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기세포 유래 심장 재생을 연구하는 쪽으로 이제 포닥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줄기세포 유래 심장 재생이라는 디렉션으로 연구를 제가 2010년부터 이제 포닥을 진행했으니까 쭉 진행을 해서 연구 논문도 내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사실 아이러니하게 오늘 그 연자로 발표해 주신 후쿠다 교수님께서 이 노벌 노디스크에 커다란 투자를 받으시면서 저는 사실 뭐 이 PhD이긴 하지만 임상까지 끝까지 한번 저의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런 쪽에 좀 코로나에 또 홍콩에 갇혀 있는 환경 속에서 많이 좌절하게 됐고 좀 더 새롭게 제가 끝까지 한번 저의 연구 방향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모발, 탈모 이런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그간 쌓아왔던 연구 경험, 지식, 줄기세포 재생의학, 이런 조직공학 이런 것을 좀 탈모 쪽의 연구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한번 임상까지 끝까지 상용화까지 한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탈모라는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저희 그 휴먼 소사이어티 굉장히 큰 부담을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주는 질병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드레 아가시라는 그 포머 넘버 원 테니스 플레이어는 90년에 이런 굉장히 풍성한 모발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9년에는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모발을 잃게 됐고요. 그래서 남녀 성별 관련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탈모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그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이 탈모를 정복하게 되면 노벨상을 2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는 당연하게도 노벨 생리의학상, 또 하나는 인류에게 평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더 동기의 부여를 받고 열심히 진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라피틱 옵션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프로페시아라는 그런 제약적인 탈모 질환에 대한 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샴푸나 이런 뭐 피지컬 테라피 이런 것들은 뭐 과학적이나 그런 근거가 없는 효과적이 없는
그려져 있고 가장 그래도 효과적으로 제일 알려져 있고 좀 리얼리스틱한 옵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모바일 이식입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이식은 아시겠지만 이런 후두부에서 모바일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한 올씩 각각 아주 숙련된 그런 그 간호사께서 이렇게 차핑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한국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바일 이식기에 넣어서 이런 탈모 부위에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혈관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혈표전이 되면서 모발이 성장을 한다라는 이제 어떤 소위 모드 오브 액션이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운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모발을 이식할 모발이 있으면 일단 이식을 하게 되면 생착률이 높게 되고 그런 모발이 자라게 되면 대부분의 그 환자들께서 높은 그 모발 재생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2009년에 아가씨 같은 분은 애석하게도 모발을 이식할 모발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발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모발을 저희가 체외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뭐 생각, 디렉션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발의 구조 그럼 구조부터 한번 제가 원래 모발 쪽의 분야를 했던 사람은 아니니까 그럼 모발 쪽에는 어떤 구조적 어떤 세포가 이런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봤더니 이제 뭐 헤어 폴리클 스템셀은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세포가 이제 더멀 파필라 셀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유드 세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피 세포, 그다음에 블러드 베슬이 이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유드 세포라는 것은 모발 성장의 마스터 레귤레이터로서 그 파라크라인 디펜던 매너로 그 모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성장 인자라든가 마이크로 RNA 그다음에 그로스 팩터 이런 것들을 분비를 통해서 에피텔리얼 셀을 프로리퍼레이션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모발로 분화가 되고 모발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 모유드 세포가 모발 재생과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다음에 기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스트레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유드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탈모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런 프라이머리 모유드 세포를 이제 분리해서 익스펜션 해가지고 세포 치료제를 쓰는 옵션들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근거로 봤을 때는 이미 노화되고 기능이 떨어진 모유드 세포를 가지고 다시 물리적으로 숫자만 늘려서 다시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모발 재생 효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줄기세포를 연구했던 과학자로서 그러면 좀 더 발생학적이고 그다음에 에피제네티컬리 영하고 더 펑셔널하고 더 액티브한 이 모발 핵심 세포, 그래서 케라티노사이트와 모유드 세포를 분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웠고 이것을 모발 시스템으로 잘 믹스를 하게 되면 그리고 믹스한 세포를 피부 모식체, 그 스킨 스캐폴드에 키우게 되면 모발이 자랄 것이다라는 이제 아주 용감한 그리고 무모한 가설을 세웠죠. 그래서 가설을 세운 이후로 저희 대학원생들 이제 압박을 가하고 열심히 하라는 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IPS 이전 연자분들께 잘 설명하셨겠지만 IPS라는 것은 2012년에 노벨상을 받은 기술로서 그 야마나카 팩터라는 4 혹은 5 팩터들을 오버익스프레스 시키면 줄기세포로 역전사가 되는 거, 역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IPS를 이제 환자율 IPS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분할을 하는 기술로 두 가지 모발 세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케라티노사이트와 어떤 모유드 세포를 이제 성공적으로 분할시켰습니다. 이렇게 분화된 세포를 모낭 구조체에 그다음 피부 미미크라이 스캐폴드에 콜라겐 베이스의 스캐폴드의 적정량을 저희가 적정량을 찾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몇 대 몇으로 섞을 것인가, 혹은 케라티노사이트, 더멀 파필러스 외에도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포들, 가령 파이버블라스트라든가 그런 세포들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장기간의 연구 끝에 이 두 가지 세포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이 모발이 빠르면 9일 안에, 그러니까 모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모발 유사체, 헤어 폴리클 라이크 스트럭처가 빠르면 9일 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배양을 해 가면서 스티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면 좀 더 모발다운 구조체, 그래서 휴먼 스페시픽 그 헤어
뭐 스트럭처와 그다음에 프로틴 이런 것들을 분비할 수 있는 모바일 유사체로 성장하고 뭐 굵어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전자현미경 구조를 봤을 때도 이런 모바일 구조가 어느 정도는 완전한 모바일체까지는 아니겠지만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잘하고 또 잘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모발이 없는 분들을 위한 모발 체외 제조된 모발 이식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제조한 모발이 진정한 인비보 상황에서도 모발이 자라고 그다음에 생착하고 이런 것들을 컨펌하기 위해서 이제 누드 마우스에 이제 모발을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저희가 이렇게 한 올 이식한 모발이 이 피부에서도 성장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뭐 20여 채 이상 모발을 이렇게 이식했더니 이 모발이 이 누드 마우스의 피부에서 성공적으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모발을 좀 더 정말로 사람의 모발로서 이식 가능한 모발로 좀 더 굵고 길고 길게 그다음에 그런 스트럭처가 명확하게 나오는 모발로 성장하는 조건이 남아 있는데 열심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희망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모발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모발을 이렇게 만들어진 모발을 테스팅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사실은 요즘 동물 실험을 이제 배닝을 하면서 올가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 어떤 툴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모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가노이드 그러니까 이런 피부와 모발 구조를 동시에 나오는 올가노이드가 만드는 것이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고된 뭐 네이처나 이런 논문들을 봤을 때 굉장히 그런 타임 컨슈밍, 레이버 인텐시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모발을 이렇게 스케일러블하게 많이 제조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데 저의 모델을 쓴다면 아주 빠르고 많은 수준의 모발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발을 저희가 프루브 오브 컨셉으로 이런 소니 헤드작, 뭐 윈트 시그널링, 애고니스트, 안테고니스트 이런 것들을 쳤을 때 모발이 컨트롤보다 길게 자라거나 혹은 더 짧게 자라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체외에서 제조한 모발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신약 모발 신약을 재생 신약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서 제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좀 사이언티피컬리는 어떻게 그럼 체외 모발이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을까? 결국 저희가 뭐 세포는 두 가지밖에 섞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발을 제조하는 플랫폼이 ECM 베이스인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아서 결국 저희가 만들어낸 이 모유주 세포가 굉장히 모발 성장에 중요하고 기능 최대한 단시간에 모발을 제조할 수 있게끔 효과가 좋은 이런 세크리톰을 분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모유주 세포라는 것이 이런 모드 오브 액션이 그들이 분비하는 크로스 팩터나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리바이스된 업데이트된 가설로서 저희가 만든 iPS 유래 모유주 세포가 굉장히 기능성이 높다. 그들이 분비한 어떤 성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분석을 뭐 테라피티컬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실험은 뭐 기존의 탈모 모델 그 쉐이빙 모델에서 저희가 분화된 DPC를 이제 미녹시딜은 FDA 공인받은 두 가지 약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혈관 확장제죠. 그런데 이제 혈관 확장을 통해서 혈피전이 증가되면서 모발이 이제 재생된다, 뭐 성장한다 이런 컨셉이고, 그래서 컨트롤 그룹 미녹시딜 그다음에 저희 셀에 인젝했을 때 미녹시딜 대비 이 모발 성장 효과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 저희가 만든 모유주 세포가 분비하는 세크리톰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스페시픽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쥐의 수염을 분리해서 이제 비브리스 어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염도 사실 모발이니까요. 컬처러블한 쥐의 모발은 이 비브리스가 좀 더 두껍고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키우면서 저희 20% 혹은 50%의 배양액을 이제 제조를 하고 그 배양액을 이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컨트롤 그룹 그다음에 도스 디펜던트하게 좀 더 이 모발이 쥐의 수염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국대 박병철 교수님 콜라보레이션 통해서 이제 휴먼 헤어 폴리클도 이제 저희가 분리를 해서 똑같은 비브리스 어세이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쥐의 어떤 비브리스 모델과 똑같이
이런 미녹시딜보다 효과가 더 20% 컨디셔널 미디어가 저희 iPS율의 모유지 세포 배양액 이 효과가 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겐 베이스드 알로페시아라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남성들 혹은 뭐 극소의 여성분들도 이제 탈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반응 효소를 통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어떤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이제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그 프로페시아라는 것이 이런 DHT의 억제제인데요. 이런 저희 배양액이 이런 DHT 모델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DHT를 치고 그 다음에 배양액과 같이 이제 공배양을 했을 경우에 DHT를 친 그룹에서는 이 모발 성장이 굉장히 억제되는 것을 확인이 있었지만 저희 배양액에서는 여전히 이런 모발 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안드로겐 베이스 알로페시아 모델에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홍콩에서 저희 지인들을 졸라서 배양액 저희 만들어 놓은 헤어 에센스를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발 연구의 심장 연구와 다르게 모발 연구가 가장 그 좋은 점이 주변에 탈모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지원자들을 찾기가 굉장히 쉽고 간편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희 포닥 남편분인데요. 탈모가 있다고 해서 저희 배양액을 했더니 사실은 놀랍게도 뭐 약간 수정 없이 5일, 26일 만에 이런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홍콩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 동료인데 이분도 탈모가 좀 심해서 이렇게 했더니 뭐 20일 안에 이제 효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분은 이제 어느 인더스트리에 있는 이제 아주 굉장히 탈모가 심한 지인인데 이분도 꽤 중증 탈모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있었다. 그다음에 이분은 저에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탈모가 심했는데 뭐 이 테스티모니가 목사님이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잔머리 한 털이 나오고 나름 모발이 자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뭐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이제 H 대기업 저희 홍콩 법인장님이신데 이분도 효과가 있었고, 여성분도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한국은 인젝션이 허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이걸 제품화한다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은 이제 MTS, 마이크로 니들 어프로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홍콩은 의사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두피에 직접 인젝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콜라보레이터 그 피부과 선생님께서 인젝션을 직접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셨는데 사실은 좀 인베이시브한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그 저희 지원자분들에게 제안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두피였고요. 작년 9월 3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모발 상태가 안 좋았던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9월 3일에 가늘고 좀 듬성듬성했던 모발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모발이 두꺼워지고 자라는 것을 이제 2주 만에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은 저 이 홍콩 의사 선생님도 놀랍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궁극적인 끝은 저희가 배우고 찾아낸 결과를 커머셜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목표였어서 이제 한국에 작년 11월에 사실은 이제 홍콩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조그만 엔젤 투자를 받았고 연구를 이제 진행했었었는데 작년 11월에 이제 한국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서 이름은 이렇게 큐스템입니다. 왜 큐스템이냐고 여쭤보시면 사실은 이 모바일 연구를 처음 결정한 지역이 이제 홍콩의 쿼리베이라는 지역의 그 세븐일레븐 앞에서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쿼리베이 지역을 그래도 기념하고죠. 큐 스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데이터 보여드린 그 모유지세포 배양액을 위한 이제 기능성 화장품, 그 다음에 iPS 유래 모유지세포의 직접적인 셀 테라피 혹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제조를 통해서 모바일 이식 혹은 드러그 테스팅 플랫폼 이런 세 가지 방향성으로 일단 진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모발에 필요한 여러 다른 세포들 가령 멜라노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추가적인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잡은 심장도 사실은 여전히 재밌는 그리고 매력적인 분야고요. 연구의 끝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이런 모발 쪽 제가 갖고 있던 그리고 저희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연구적인 경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좀 더 휴먼 소사이티를 통해서 공헌할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커머셜라이제이션 이런 쪽의 목표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큐스템 한국에서 이제 내년 여름 정도에는 이제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큐스템을 또 기억해 주시면 결국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물론 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이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또 강의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뭐 질문? 우리가 이제 스템셀 바이올로지 열심히 할 때 10년 전에 이제 전 세계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오브 스템셀 리서치 해가지고 ISSR이 가면 한 섹터가 이제 알로페시아인데 그 당시에 그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헤어 폴리클 셀 있고 그 다음에 멜라노사이트 스템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머리 노화는 먼저 멜라노사이트 멜라닌이 없어지죠. 그래서 머리가 희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늘어지면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two kinds of stem cell 하이라키가 멜라노사이트 스템 셀이 디플레이션이 먼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하얘진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헤어 폴리클 스템 셀은 남아 있어 가지고 폴리클을 만든다는 거죠. 약해지긴 하지만은 멜라노사이트 스템 셀이 다 디플레이션 되면 머리가 하얘지고 그다음 헤어 폴리클 스템 셀까지 디플레이션 되면은 머리가 빠진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여러 가지 그 크로스토크를 막 연구하고 나온 게 내 기억으로는 FGF18이 뭔가 멜라노사이트 스템셀을 도와주고 해서 흰색 머리를 딜레이 시킨다. 뭐 그 언저리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어떻습니까? 근육수 비슷한가요? 내 기억이. 그랬는데 지금 우리 반쌤은 그 헤어 폴리클 스템셀은 제껴놓고 더멀 파퓰라 셀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 더멀 파퓰라 셀 DPC. 그리고 거기서 이제 컨디션 메디아를 추출해 가지고 성분은 뭔지 모르는데 주입해서 효과 있다. 그렇게 하는데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사이언티픽 메디케이션으로 뭔가 이게 레벨업 되려면은 컨디션 메디아에서 이펙티브한 컴포넌트가 뭐고 그걸 좀 밝히면서 그 이펙티브 컴포넌트를 퓨리파이 해가지고 그게 뭐 FGF18일지 뭘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뭔가 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컨디션 메디아만 가지고도 어떻게 클리닉에서 많이 쓰일 수 있을지 그 언저리 제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본 바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저한테만 보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그 컨디션 미디어 배양액에 대한 이제 뭐 프로테오믹스나 이런 메타볼로믹스를 통해서 이제 핵심 성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하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여러 그것이 이제 단일 성분인지 아까 말씀하신 정말 FGF18이라든가 그런 단일 성분인지 아니면 여러 그로스 팩터 혹은 그런 것들이 조합인지 아직 명확하게 이제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캔디데이트를 찾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이제 디파인 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드럭 캔디데이트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컨디션 메디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프랙티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KFDA 어프로브 못 받을 것 같고 그렇죠. 걔들은 노상보 또 규제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스코프에서 프랙티스가 가능한지 혹시 조사해 본 바가 계신지.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그 커머셜라이제이션은 이제 기능성 화장품 원료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등록하는 것도 거의 임상에 준하는 굉장히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사업성은 상당히 밝다고 보는데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FDA 허가 받을 필요 없고 네네. 기능성 화장품인데 그냥 피부과 의사가 클리닉에서 인젝션 해줄 수 있고 보기에 당연히 효과 있으니까 엄청나게 팔릴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큐스템? 네. 큐스템 오케이 큐스템 기억해야겠네. 네. 하여튼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